혹시라도 건물을 사려고 지금 꽁에 맞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나름대로 내가 이 사회에서는 급이 있는 사람인데, 내가 초보긴 하지만 내가 급이 있는 사람인데 이러면서 건물주의 꿈을 꾸시는 분이 계시다면 꼭 이 영상 보시게 하고. 네, 안녕하세요, 장필주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속절없는 추락, 망하는 꼬마 빌딩 건물주들의 후회라고 지어봤습니다. 요즘 건물주들 상담 많이 합니다. 자산 가치만 보면 수십억 말고 100억 단위 이상, 그런 분들이 많아요. 수백억도 있어요. 서울 안에 아무리 작은 뭐 3, 4층짜리 꼬마 빌딩 같은 거 한 두세 개 갖고 있으면 건물 시세는 그게 얼마나 돈을 벌어다 주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50억, 60억씩 하잖아요. 그런 거 한 두세 개 있고 서울의 아파트 자가로다가 한 20억짜리 하나 있으면 우리는 수백억 자산가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 100억 단위가 넘는 자산가들이 왜 초보자들 상담해주는 이 창풀 상담을 왜 받으러 올까요? 시대가 변했죠. 우리가 입지라고 불렸던 그 모든 법칙이 온라인 입지가 등장하면서 왜곡됐고요. 그 안에서 장사하던 사람들이 그 전에 통용되던 법칙으로 살아남기가 어렵게 된 거예요. 나름 장사 잘하는 사람들이 한 자리에서 5년, 10년, 20년 하는 건데 그 사람들은 사실상 단골 확보를 해놓은 상태라서 어지간하면 매장 안 바꾸고 계약을 계속 이어나가는 상황인데, 그 사람들이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그 건물은 갑자기 임대 수익률이 안 나오는 지금 깡통 건물이 돼버린 거고, 나름 대출도 다 갚고 그 건물을 오랫동안 보유하셨던 분들은 그나마 대출을 다 갚고 그래도 살아오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좀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에요, 그분들은. 그럼 그런 분들은 그래도 코로나 때도 그러고 요즘도 그러고 좀 세입자가 어렵다 그러면 이번 달 월세 내지 마, 아니면 내가 좀 깎아줄게, 같이 우리가 고통을 분담하자, 이런 식으로 아름답게 상생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문제는 그럴 만한 상황도 아니어가지고 계약 만료돼가지고 그냥 나가버리면, 더 문제는 그렇게 나가버리는 사람, 그 세입자의 비중이 그 건물에서 차지하는 월세의 비중이 크다면 통임대로 나간다든지, 아니면 1, 2층을 같이 쓰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쑥 나간다든지, 건물 임대료의 대부분을 감당하던 그 사람이 나가게 되면, 이래버리면 갑자기 그냥 꼼짝마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요즘 뭘 보냐면 가장 큰 문제인 건데, 원래 건물을 가지고 있던 원래 건물주들도 위기지만 최근에 건물주가 된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회생 불가 상태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허울뿐인 그 수십억 자산가라고 불리는 사람들인데, 수십억 건물 자산가, 뭐 100억대 건물 자산가 이렇게 불렸던 사람이에요, 얼마 전까지 잠깐 동안. 근데 이게 사업가들도 급이, 장사꾼들도 급이라는 게 있잖아요. 직장인들도 급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규모라든지 경력이라든지 연봉이라든지 뭐 이런 나름대로의 신분에 따른 급이라는 게 있는 건데, 군인 하다가 똑같이 논이 돼도 하사관으로 나와가지고 중사 상사로 퇴임을 하거나 아니면은 대위라든지 뭐 이 정도 근무를 하고 퇴역을 하면 나중에 노인 돼도 뭐 파고다공원 같은 데 갈 수 있어도, 나름대로 군인을 똑같이 했는데 별 달고 나왔는데, 내가 지금 스타 달고 나왔는데 똑같은 군인이라고 똑같이 파고다공원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분들을 무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그 급에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이 직장인들도. 이 직장인들도 나름 자신이 급이 있는 상태에서 퇴직을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은 그 초보 창업자들처럼 창업해야지 이런 생각을 안 한단 말이에요. 지금 내 급이 있는데 장사? 난 그런 사람이 아니야. 나름 젊었을 때부터 대출받아 사긴 했지만 지금은 다 갚아서 온전히 내 소유인 20억짜리 송파에 아파트도 있고, 나름 보너스도 모으고 나름 저축하면서 가지고 있는 현금 10억에다가 알토란 같이 수익 내던 주식도 한 3억 원어치 있고, 나름 퇴직하고 나오면서 받고 나온 7, 8억 원의 퇴직금까지 있어. 난 너희들이랑 틀려. 난 건물주가 돼야겠어. 난 남들보다 스마트하고 난 누구보다 안정적인 삶을 꾸려야 해, 이런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분들이 최근 몇 년 동안 꼬마 빌딩을 무지하게 샀는데, 문제는 처음에 가지고 있던 돈, 현금이나 건물 담보로 10억이든 20억이든 대출 받아가지고 지금 내가 40억짜리 샀다. 근데 당시 내가 샀을 때 받았던 그 임대료가 800에서 900만 원 받는 건물이었어. 그럼 내가 지금 얼마를 대출 받았던지 한 달에 500에서 600 정도 대출이자 내고 나머지 임대료 받으면, 아 그래 돈 300 남는구나, 이러면 말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건물이라는 건 어차피 오르니까 그냥 300만 원씩 받아도 어차피 난 적자도 아니고 그 돈 가지고 그냥 대충 쓰면 되지, 연금도 좀 받으면서. 그러면 미래에 대한 꿈도 꾸면서 지금도 유지가 되면서, 내가 아파트가 20억짜리가 있으니까 40억짜리가 50억짜리만 돼도 20억 플러스 50억 되면 난 70억 자산가가 되는구나, 이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근데 점점 금리가 올라가네. 내가 살 때보다 처음에 한 3% 정도 했던 금리가 지금 5%가 넘어갔어. 다달이 들어오는 임대료는 그대로인데 대출이자는 2배에 육박하게 되니까 실제 가져가는 돈이 아예 없네 이젠. 근데 생활비까지 나가야 되니까 지금 적자인 상태가 된 건데, 근데 문제는 지금 내가 그걸 산지 이제 2년밖에 안 됐는데 지금 임차인이 나가겠다는 겁니다. 나름 그 건물을 샀던 이유가, 건물은 좀 오래됐어도 10년째 거기서 장사를 꾸준하게 하고 있는 그 세입자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후진 건물이긴 하지만 내가 조금 더 돈을 주더라도 그 건물을 산 건데, 그 사람이 나간다고 지금 통보받은 상황인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나름대로 여기저기 수소문하면서 새로운 세입자
세입자를 찾아보겠죠. 그렇지만 요즘 깜깜무소식이죠. 부동산에다가 내놓으면 부동산에서는 그 임대료로는 요즘 아무도 안 들어온다, 뭐 이런 얘기나 해대고 있고, 새로운 세입자 받으시려면 화장실 너무 더러워요, 화장실 수리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해달라고 아마 할 거예요, 임차인이. 막 이런 소리도 듣고, 그 임대료를 받아야만 간신히 처음 샀던 금액인 40억 가차이 되는 그 가치가 유지가 되는 건데, 똘똘한 꼬마 빌딩 한 채 사면 똘똘한 아파트 한 채 샀듯이 그렇게 똘똘하게 안정적인 노후가 가능한 상황이었는데, 결국 임차인은 나가버렸고, 을신형스럽게 지금 내가 임대문이 현수막 걸어버렸고, 결국엔 지금 먹고 살아야 되니까 하나밖에 안 남은 이 아파트 담보로 다 대출을 받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자 8,900 나가는 거, 생활비 4,500. 그러면 지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한 달에 대출받은 돈으로다가 내가 지금 따로 수입도 없어. 지금 건물에서 나온 돈으로 가야 되는데, 생활비 플러스 대출 관련된 비용으로 한 달에 꼬박꼬박 1,200에서 1,400만 원, 내 대출받은 잔고에서 지금 다달이 나오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이 꼬박꼬박 다달이 나가는데 지금 내 나이는 지금 60이 넘었네.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도무지 생각이 안 나는 겁니다. 평생 모은 돈, 평생 안 쓰고 안 입고 모으고 모아온 그 돈 전부 40억에 내놨지만 안 나가고, 지금 시세로는 30억 정도로는 해볼 수 있을 것 같다고 얘기는 나오는데, 40억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염없이 기다리느냐, 아니면 30억이라도 지금 빨리 날려야 되냐. 그 상황에서는 저로서는 30억이라도 지금 빨리 날려야 됩니다, 이렇게밖에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30억에도 팔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어요. 나 솔직히 제가 봤을 땐 그걸 그 가격에 팔려서 얼마나 기다리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그 꼬마 빌딩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 곳들은 결국에는 우리가 지금 맨날 보고 있는 자영업자들이 힘들다 그분들이 일하고 있는 1층이에요. 그 1층 자영업자, 그분들이 지금 우리가 맨날 어렵다 하는 그런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 건물을 보유한 사람들이 꼬마 빌딩 건물주고, 그러면 그 꼬마 빌딩을 거래해야지 먹고 사는 세력들은 얼어 죽어도 신축이라고는 용어로다가 아파트 신축 사야 된다 막 이렇게 떠드는 것들처럼, 임대료 낼 돈으로 건물주 되세요, 이런 것들을 지금도 외치고 있고, 자산 가치 상승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종용할 수 있고, 심지어는 돈이 부족하면 혼자 사지 마시고 지분 투자로다가 같이 사세요, 이렇게 사라고 꼬시기까지 합니다. 이게 돌아버리겠어요? 지금 듣다 보면은 그 사람들한테 20억짜리 사가지고 뭐 40억에 뭐 처분을 했다든지, 30억에 사서 60억에 시세 차익을 남겼다든지, 너무 성공한 사례들이 너무나도 많아가지고, 그 모든 사례들은 그 건물뿐만이 아니라 어쨌든 또 다른 현금 흐름을 돌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여유를 가지고 또 그 건물 가치를 올릴 수 있는 충분한 계획도 할 수 있고, 그 시간까지도 버틸 수 있는 그 사람들 얘기지. 지금 평생 반백년을 거의 사회와 단절된 지 지금 직장 생활만 해놓고 나서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자기가 지금 가진 돈 그냥 다 몰빵해가지고 그렇게 똑같이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급이 다르기 때문에 난 지금 꼬마 빌딩이라 사야 돼, 임대료 꼬박꼬박 받으면서, 이런 사람들 얘기를 듣고 또 가서 계약을 해요. 겁도 없지. 지금 평생 가지고 다 쏟고 10억 20억까지도 대출을 받는다고 하니까. 30억에 다행히 팔게 되면 30억도 솔직히 말이 안 되는 수익률인데, 결국 40억짜리를 30억에 팔았으니까 10억 손해봤구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 정도 손해가 아닙니다. 살 때 취등록세 이런 것도 내야 되잖아요. 세금 내야 되고, 이것도 한 1, 2억은 들었을 거고, 복비도 건물 가격이 크니까 수천만 원씩 줬을 거 아니에요. 팔 때도 또 수수료 또 수천만 원 들어갔을 거고, 공실됐을 때 다달이 1,000 몇백만 원씩 나간 돈, 생활비들, 그게 만약 그냥 단순히 뭐 6개월 1년이 아니라 2년 3년 4년 지속됐으면 어떡할 거예요? 그럼 그거 다 합하면 최소 8, 9억입니다 20억 은행빚 갚고 아파트 대출 갚으면 사실상 다 날려버리고, 기껏해야 지금 대출까지 생겨버린 아파트 한 채 남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30억에도 안 나가고 시간도 더 흐르게 되고, 그렇게 해서 막 27억 이렇게 팔려버리게 되면 그 아파트도 못 건지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과거에 저도 꼬마 빌딩 건물주였어요. 지금은 없어졌지만 어쨌든 당시 제 상황은 다달이 800만 원 정도의 임대료를 내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근데 직원 수가 한 30명 넘어가다 보니까 이 옆 칸으로 한 칸을 더 계약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온 거예요. 그러면 한 달에 1,000만 원을 제가 임대료를 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근데 나름 회사에 창고 같은 것도 좀 있어야 되지. 식구들이 많아지고 재고들도 많아지니까 창고도 있어야 돼. 거기다가 메뉴 개발실도 있어야 돼. 거기다가 떠들고 설명회도 해야 되고 하니까 강의나 교육장도 있어야 돼. 그리고 직원들 자기들 자리들 하나씩 있어야 되니까, 당시에 송파에 6층짜리가 싸게 나온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6층짜리에서 하나 뭐 메뉴 개발실도 하고 뭐 창고도 써야 되고 강의 교육장도 해야 되고 내 방도 있어야 되고, 이러니까 한 6층짜리를 사도 저는 괜찮은 거잖아요. 어차피 나는 8, 900 내야 되는 건데, 어차피 내가 써야 될 돈 이걸 임대료로 내나 아니면 내가 대출 이자로다가 내고 있나 상관없잖아요. 그리고 건물 가치 상승 그건 나중에 되면 좋지만, 안 돼도 어차피 나는 건물에서 지금 생활을 해야 되니까, 이런 상황이니까 저는 건물을 산 건데, 그 퇴직자는 유사시에
근데 본인이 그 건물을 유지할 만한 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건물 말고 뭐 또 다른 현금 흐름이 있어가지고 생활비나 이자 정도는 뭐 다른 현금으로 내가 커버할 수 있어. 그래서 나 이거 기다릴 수 있어. 뭐 이런 상황도 아니고 이건 뭐 처음에 그냥 아무 근거도 없는 확정 수익이라고 하는 임차인이 있으니까 그 임차인이 지금 임대를 내고 있다. 이걸 보고 확정 수익이라고 하는 건데 그 임차인이 내가 죽을 때까지 임차인이 유지될 줄 알고 본인의 영혼을 끌어모아서 지금 그 건물을 산 건데 이게 미치겠는 게 손해도 손해인데 지금 뭐가 더 큰 문제냐면 차라리 돈이 없어서 5천 투자 6천 투자해서 날리면 그나마 힘은 들어도 수명은 안 갉아먹어요. 고통스러워도 수명을 갉아먹을 정도의 고통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평생 직장 생활하면서 다달이 받는 돈, 그 피 같은 돈을 그렇게 알토란같이 모아온 그 수십 년을 살아온 사람이 갑자기 지금 한 달에 자기 통장에서 1,000만 원 이상씩 까져가는 걸 경험하게 되면 이게 몸과 마음이 동시에 피폐해져가지고 스스로를 죽이는 거. 암, 유발, 정신 피폐해져. 그런 수명까지 갉아먹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게 스스로 죽이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급성살인, 만성살인이 있어요. 급성살인은 자살 이런 거 있잖아요. 한 방에 끝내자. 만성살인은 자기 스스로 암덩이를 키우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서서히 죽는 거죠. 표정이랑 눈빛을 보면 미치겠어요. 음습한 분위기.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본인 스스로의 인생을 이미 확정됐어. 본인 스스로 나는 확정됐어. 이 패배, 그런 눈빛. 너무 애석하고 애처로운 상황에서도 빨리 손절해야지만 지금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지금 얘기하는 저 자신부터도 미치겠는 거예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뭐 서울 대단지 아파트 뭐 신축들 말도 안 되는 수익률을 제시하는 그런 대행사들 말 믿고 자신의 전 재산을 집어넣는 퇴직자들 20억 대출까지는 끌어올 건물주의 꿈은 못 꾸더라도 6, 7억 정도는 대출을 일으켜서 12억, 13억짜리 분양 상가주라도 되자 이런 분들 지금 난립니다. 지금 안 나가요. 임차가 안 나갑니다. 그 임대료로는 절대로 임대가 안 나가고 지금 60 넘어가지고 거기서 지금 내가 치킨집이라도 해야 되나? 지금 다달이 지금 2, 300만 원씩 이자 내면서 또 혼자 끙끙 앓으면서 왜 그런 걸 사서 전 재산 날리고 노후 부정하려고 가장 노릇하려고 지금 나름 열심히 한 건데 온 가족의 그 멸시어린 눈빛에 자식들 월급까지 모아야지 간신히 이자 내면서 살게 되는 그런 상황. 앞으로는 이 장사를 모르고 건물을 컨트롤할 수 없는 이 초보들은 절대로 대출받아서 이 부동산 사시면 안 돼요. 일단 모든 것이 불확실한 상황. 앞으로도 더욱 예측도 안 되는 미래. 이 한복판에 있는 사람도 예측을 잘 못하는데 어떻게 처음 진입하는 사람이 그렇게까지 합니까? 작더라도 내 몸뚱이 자산으로 내 몸으로다가 단돈 200만 원이라도 낼 수 있는 그런 생계가 가능한 그 구조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 투자금은 그때 다 알고 난 다음에 써야 됩니다. 그거 가만히 두세요. 혹시라도 건물을 사려고 지금 뽕에 맞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나름대로 내가 이 사회에서는 급이 있는 사람인데 내가 초보긴 하지만 내가 급이 있는 사람인데 이러면서 건물주의 꿈을 꾸시는 분이 계시다면 꼭 이 영상 보시게 하고 한 템포 죽이는 그런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걸 다 팔아먹으려고 하는 그 건물들을 팔아먹어야지 또 먹고 사는 또 세력들이 지금 막 유튜브나 이런 데 엄청 많은 모양이에요. 지금 그들을 깨어낼 여러 가지 뭐 교육을 해주겠다, 뭐 강의를 하겠다, 막 이런 식으로다가 꼬여내는 그 사람들 특히 조심하시고 각별히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창필지기였습니다.